항콜린제를 드시면서 눈이 너무 뻑뻑해졌다, 렌즈를 못 끼겠다, 변비가 심해져서 일상이 힘들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55세 이상 성인이 항콜린제를 3년 이상 매일 복용하면 치매 위험이 49%나 높아질 수 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복용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면서 복용하셔야 해요. 안녕하세요. 자율신경을 연구하고 치료하는 황상철 원장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다한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다한증 약물 치료예요. 시험지에 손바닥 땀이 번져서 글씨가 뭉개지고 악수하는 게 무섭고 여름이 오면 옷 색깔부터 고르는 분들 진짜 힘드시죠? 저도 진료실에서 이런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다한증 치료에 쓰이는 양방 약의 종류와 효과, 부작용, 그리고 제대로 먹는 법, 바르는 법까지 아주 꼼꼼하게 알려드리고요. 마지막에는 챙겨 먹으면 좋은 음식과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까지 싹 다 정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자, 그러면 먼저 다한증에 쓰이는 약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알아볼게요. 다한증 약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먹는 약, 그러니까 경구제가 있고요. 바르는 약, 외용제가 있어요. 먹는 약의 대표 주자는 글리코피롤레이트, 상품명으로는 글트라고 불리는 약이에요. 그리고 옥시부티닌, 디트로판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죠. 이 약들은 전부 항콜린제라는 계열에 속하는데요.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몸에서 땀이 나려면 교감신경이 흥분하면서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이 분비돼야 해요. 이 아세틸콜린이 땀샘한테 자, 이제 땀내 라고 신호를 보내는 건데요. 항콜린제는 바로 이 신호를 중간에서 딱 차단해버리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땀구멍을 물리적으로 막는 게 아니라 땀이 나라는 명령 자체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가 꽤 강력합니다. 글리코피롤레이트는 원래 수술할 때 침 분비를 줄이려고 쓰던 약인데 전신의 땀을 줄이는 부수적인 효과가 발견되면서 다한증 치료에 쓰이게 됐고요. 옥시부티닌은 사실 요실금 치료제로 출발한 약이에요.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전신 다한증 환자분들의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해 주더라, 이런 결과가 쌓이면서 다한증에도 처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르는 약이에요. 전신이 아니라 특정 부위의 땀만 잡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 아주 좋은 선택지죠.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스웨트롤입니다. 얼굴땀 전용 제품이에요. 얼굴에 직접 아세틸콜린 차단 성분을 전달합니다. 두 번째로 큐브렉자인데요. 미국 FDA 승인을 받은 겨드랑이 전용 외용제예요. 그리고 소프드라, 소프피로늄이라고도 하는데요. 최근에 나온 겨드랑이용 젤인데요. 바르는 보톡스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신경 억제 효과가 뛰어납니다. 바르는 약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필요한 부위에만 작용하기 때문에 전신 부작용이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보상성 다한증, 즉 한 곳을 막으면 다른 곳에서 땀이 더 나는 현상인데요. 이 보상성 다한증이 생기더라도 약 사용을 멈추면 보통 원래 상태로 돌아오기 때문에 수술보다 안전한 편입니다. 자, 이렇게 효과가 좋다고 했는데 부작용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쓰면 나중에 당황하실 수 있어요. 먼저 먹는 항콜린제의 가장 큰 단점은 전신에 작용한다는 겁니다. 땀샘만 골라서 멈추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수분 분비를 같이 억제하거든요. 첫 번째로 입 마름, 구강 건조 증상입니다. 가장 흔하게 나타나고 입안이 바싹바싹 마릅니다. 두 번째로 안구가 건조해지는 거예요. 눈이 뻑뻑해지고 렌즈 끼신 분들은 특히 불편합니다. 세 번째로 변비, 장의 움직임도 둔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두근거림, 심장이 빨리 뛰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브레인 포그, 기억력 저하, 머리가 멍해지고 집중이 잘 안 되는 느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진료실에서 제가 보면 안구 건조와 변비, 이 두 가지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항콜린제를 드시면서 눈이 너무 뻑뻑해졌다, 렌즈를 못 끼겠다, 변비가 심해져서 일상이 힘들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 부작용들이 걱정돼서 양방약을 계속 드시기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한의원으로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약의 효과는 좋은데 먹을수록 몸 다른 곳이 힘들어지니까 이걸 계속 먹어야 되나 하는 불안감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건 꼭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미국 의사협회지에 실린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55세 이상 성인이 항콜린제를 3년 이상 매일 복용하면 치매 위험이 49%나 높아질 수 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복용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면서 복용하셔야 해요. 다음으로 바르는 약의 부작용입니다. 바르는 약은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지만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첫 번째로 피부가 자극될 수 있습니다. 바른 부위가 빨개지거나 따끔따끔 거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접촉성 피부염이 생길 수 있어요. 피부가 예민한 분은 가려움이나 발진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눈 관련 증상이 있는데요. 약 바른 손으로 눈을 비비면 동공 확대나 시야 흐림이 올 수 있습니다. 이건 진짜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금기 대상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항콜린제를 절대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먼저 녹내장 환자인데요. 녹내장 환자는 안압을 올릴 수 있어서 절대 주의하셔야 하고요. 그런데 녹내장이 없는 분들도 주의하셔야 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보통 나는 녹내장이 아니니까 괜찮겠지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항콜린제는 녹내장이 없는 사람도 안압을 올릴 수 있어요. 복용 중에 눈이 충혈되거나 시야가 흐려지거나 눈 주변이 묵직하게 아프다면 바로 안과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압 상승은 자각 증상 없이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콜린제를 드시는 분이라면 정기적인 안압 체크를 꼭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 환자, 이 환자들은 소변 배출이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항콜린제를 꼭 주의하셔야 해요. 자, 이제 이 항콜린제 제대로 먹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을 어떻게 먹어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냥 아무 때나 한 알씩 먹으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다한증을 치료하는 한의사이지만 저한테 오시기 전에 이 약물들을 접하는 경우가 있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의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핵심 복용 원칙은 먼저 공복에 드셔야 합니다. 글리코피롤레이트 같은 경우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확 떨어져요. 그래서 식전 30분이나 1시간 전에 빈속에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저용량에서 시작하셔야 해요. 옥시부티닌의 경우에는 하루 2.5mg에서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보면서 최대 7.5mg까지 천천히 올려가세요. 본인한테 맞는 최소 유효 용량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을 자주 드셔야 돼요. 입마름이 오면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거나 무설탕 껌을 씹어주시면 좀 나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정해진 시간에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하루 중 땀이 가장 심한 시간대 전에 미리 복용하시면 타이밍을 맞추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콜린제를 장기 복용할 경우에는 치매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간 드실 때에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으세요. 브레인 포그나 기억력 저하와 같은 증상이 느껴지면 바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땀이 너무 많이 나서 힘들어 드시더라도 불편한 증상이 있다면 바로 중단하시고 다른 치료 방법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은 바르는 약인데요. 이것도 제대로 안 바르면 효과를 반도 못 봐요. 그래서 올바른 사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5단계 사용법입니다. 첫 번째로 깨끗이 씻고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바를 부위를 먼저 깨끗이 씻은 다음에 완벽하게 건조시켜 주세요. 습기가 남아있으면 약물 흡수가 잘 안 되고 피부 자극도 심해질 수 있습니다. 헤어드라이어 찬바람을 살살 쐬어주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 전에 바르는 거예요. 땀 분비가 가장 적은 밤에 바르는 게 좋습니다. 낮에 바르면 땀이랑 섞여서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도포 부위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스웨트롤은 얼굴에 문지르듯이 바르되 눈이나 입술 주변은 꼭 피해주세요. 큐브렉자, 소프드라는 겨드랑이에 하루 한 번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아침에는 씻어내주세요. 6시간에서 8시간 지난 뒤에 아침에 일어나면 바른 부위를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주세요.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는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용 빈도를 줄여가는 겁니다. 처음 일주일은 매일 사용하고
효과가 나타나면 주 1회에서 2회로 점차 줄여가세요. 본인한테 맞는 최소 빈도를 찾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 약 바른 손으로 절대 눈 비비지 마세요. 동공이 확대되거나 시야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사용 후에는 반드시 손을 꼼꼼히 씻어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약 말고도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으로도 다한증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어떤 음식은 도움이 되고 어떤 음식은 오히려 땀을 더 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챙겨 먹으면 좋은 음식이에요. 마그네슘, 비타민 B, 허브티,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음식들은 말 그대로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다한증이 워낙 심한 분들은 이것만으로 효과를 금방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반응이 없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다한증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는 것보다 오히려 피해야 할 음식을 조심하는 게 사실 더 현명한 전략이에요.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은 카페인, 술, 맵고 뜨거운 음식, 그리고 정제, 설탕, 탄수화물입니다. 특히 긴장성 다한증 환자분들은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보면 적어도 10명 중 5명 이상은 커피나 카페인 관련 성분을 먹으면 땀이 더 심해진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카페인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정제 탄수화물이 특이한 경우죠. 이 정제 탄수화물이 왜 다한증을 더 악화시키는지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빵이나 떡, 면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그러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확 쏟아져 나오면서 혈당을 빠르게 떨어뜨려요.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인슐린이 너무 많이 나올 때예요. 과식이나 고탄수화물 식사 후에는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됩니다. 혈당이 정상 이하로 뚝 떨어져 버려요. 이걸 반동성 저혈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혈당이 너무 떨어졌다 하고 비상 모드에 들어가요. 그러면 부신에서 에피네프린, 그러니까 아드레날린이 확 나오면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이 에피네프린이 교감신경 말단을 자극해서 아세틸콜린이 과다 분비되면서 땀샘이 과하 활성화되고 땀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특히 손바닥, 발바닥, 얼굴 이런 부위에 땀이 많이 나는 게 이 메커니즘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먹는 약은 전신 다한증에 효과가 있지만 전신 부작용과 장기 복용할 경우 인지기능 저하 혹은 치매 가능성을 주의하셔야 하고요. 바르는 약은 특정 부위만 타겟팅 할 수 있어서 부작용이 적지만 올바른 사용법을 꼭 지키셔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음식은 다한증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땀을 유발하는 음식을 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 다한증은 완치의 개념이 아니라 꾸준히 조절하고 관리하는 질환이에요. 즉, 본인한테 맞는 약과 용량, 생활 습관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고 반드시 전문가와 그 과정을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다한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꼭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도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